자, 여러분, 이제 26년 3 회차 대비 이 마지막 모의고사 5 세트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저항을 갖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최소 전류가 흐르는 저항값을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예요. 그죠? I1, I2, I3 이렇게, 그죠? 합쳐져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죠? 자, I가 돼야 되겠죠? I4가 아니고. 자, I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대로 전류가 흘러가는 저항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R1이 이제 최대가 흘러가겠죠. 자, 근데 이제 최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 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 세 중에 저항이 누가 제일 커요? 예, 제일 큰 게 이제 우리가 R2가 제일 크네요. 그죠? 그래서 R2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 R2라고 이렇게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키로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가 물어봤는데, 우리 키로이호프의 법칙은 우리 전압 법칙이 1 법칙입니까? 전류 법칙이 1 법칙입니까? 자, 전압 법칙이 제일 1 법칙이다. 그죠? 전압 법칙이 아니고 전류 법칙이, 그죠? 우리 전압을 V라고 쓰죠. 요렇게. 우리 손가락 2개 V 하면 어떻게 돼요? 2 잖아요. 그죠? 2. 전압 법칙은 2 법칙이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틀렸고 2 번이 답이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 AB 간하고 우리 BC 간의 저항 차를 갖다가 봐라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AB를 일단은 보면 지금 A하고 B 사이 저항이 요렇게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대각선 곱했을 때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긴 저항이 무시가 됩니다. 그죠? 무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ER하고 ER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이 되고, 왜냐하면 두 개가 직렬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ER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지금 AB 사이의 저항이다. 그죠? 그러면 AB 사이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이거의 절반이니까 어 RAB는 우리가 어 R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다음에 CD 사이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자, RR 직렬 ER, 그다음에 R, 그다음에 ER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그래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럼 여기가 ER, 여기가 R, 여기가 ER이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ER 합치니까 R이죠. 그럼 결국은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R하고 R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가 C고 D니까 결국 RCD는 어떻게 돼요? 그건 2 분의 R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AB 간의 합성 저항은 CD 간의 몇 배? 예, 몇 배 됩니까? 2 배가 되죠. 그래서 2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4번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RL 병렬에 대해서 R이 25 옴이라고 그랬다. 그죠? 25 옴. 그다음에 오메가 L이 3 분의 100 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200 볼트를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결국은 우리 I라는 건 뭐예요? I라는 건 자, R분의 V인데 여기에 R이 XL이다. 그죠? 그다음 V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V는 200 볼트라고 적어져 있고, XL은 3 분의 100 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6 암페어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저항이 지금 보면 오hm, 유도성이 30, 용량성이 18이다. 그죠? 그럼 임피던스를 바로 써보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저항 더하기 유도성 빼기 용량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써보면 Z는 5 플러스 J의 12가 되겠다. 그죠? 자, 이때 RLC 직렬을 위해 130 볼트의 교류를 가했다.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I 전류는 어떻게 돼요? Z분의 V 하면 되겠죠. 그래서 V가 130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5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13이기 때문에
10 암페어가 그러겠다. 그래서 10 암페어를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그럼 탈락 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누가 더 컸어요? 유도성이 컸어요? 용량성이 컸어요? 자 유도성이 30 으로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유도성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평균 반지름이 평균 반지름이 10 센티이고 건수가 50 회인 원형 코일이 있다.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요렇게 원형 코일이 있을 때 여기 거리 R이다 그죠. 요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뭐가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우리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돼요? 자 2R 분의 I. 자 요렇게 공식을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I를 구하라 그랬을 때 I는 어떻게 돼요? 어 H에다가 2R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H가 지금 1,500 이고 그죠. 그다음에 자 건수도 있으니까 건수도 고려해 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 건수 n이 있네요. 그죠. 그럼 이걸 n으로 또 나눠 줘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2 곱하기 R이 지금 0.1 입니다. 10 센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우리 이게 50 으로 나눠 주면 되겠어요. 건수가 50 이니까. 자 이거 하면 어 30이 되고 그죠? 요 띠부리면 3 이니까 6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원형 코일이 있을 때 이 전류가 I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 우리가 여기를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된다고요? 2R 분의 I가 된다. 그죠? 자 그런데 감은 횟수가 요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NI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페어 턴 퍼 메타라고 이제 보통 이제 묻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전류를 갖다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I는 H 곱하기 2R 한 다음에 그죠? N으로 나눠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넣고 계산을 하니까 6 암페어가 나왔다. 됐습니까?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기 기전력은 자속 세계 자속에 비례한다. 세계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자 어떻게 돼요? 답이 찾을 때 E는 N은 d 파이 dt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계 자속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자속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변화에 비례한다도 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정답인데 아마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자속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아 해서 답을 4 번으로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사 문제를 풀 때 간혹 가다 보면 사실 답이 없는 정확한 답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정확한 거 쪼끔 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쪼끔 더 정확한 걸 골라 주시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 번 네 정전 용량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정전 용량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적어 보면 인제 우리 이런 극판이 있다. 그죠. 극판이 있고 극판이 있을 때 극판 간격이 우리가 D라 하고 그다음에 유전체가 있다면 유전율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극판 면적이 A라 그러면 우리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되나요? 이필론의 D분의 A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극판 간격이 비례한다는 틀렸다. 그죠. 넓이에 비례한다는 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Q는 CV에서 C는 어떻게 돼요? C는 V분의 Q니까 전하량이 비례하는 것도 맞죠. 전압이 반비례하는 것도 맞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골랐기 때문에 답이 1 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저항 R은 어떻게 돼요? 로의 A분의 L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L분의 뮤 A의 N의 제곱. 요 각 소자의 실제 크기가 요렇게 주어진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어떤 전압기의 측정 범위를 10배 하자고 하면 배울기의 저항은 얼마여야 되느냐. 원래보다 10 배로 해야 되니까 실제 저항이 몇 배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부 저항, 전압기 내부 저항이 R이라면 외부에 다른 저항은 9배 돼야 되겠죠. 그죠? 9 배. 그래서 이 9 배가 됩니다.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지금은 전압계니까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식을 외우고 하시는 거. 물론 뭐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공식을 외워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B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측정 범위를 10 배 하려고 하면 어떤 뜻이냐. 자, 이게 이제 R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외부에 저항을 하나 달 거예요. 이렇게 큰 R을 달 거예요. 그러면 전체 원래 얘가 1을 측정했는데 합쳐서 10 배를 측정한다는 건 얘가 9를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항이 몇 배 되면 돼요? 9배 되면 되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 건수를 3을 하면 인덕턴스를 아까 조금 전에 썼는 식이네요. 그죠? L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몇 배? 9 배가 되더라.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참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림을 태분한 등가위로 고칠 때 개방 전압은 얼마이다. 개방 전압은 여기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전압. 이게 이제 태분인 등가 전압 VTH인데 여기 전압은 여기 3옴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전류 안 흐르죠. 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여기 6옴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죠? V6.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V6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전압 분배 법칙 3 플러스 6에 예. 그다음에 6 곱하기 30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면 여기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 볼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 볼트가 지금 요것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럼 답은 골랐는데 우리 개방 전압을 전압은 구했는데 우리 RTH 이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구해 보는 거다. 그죠? 자, 구해 보면 다음 지워 보고 등가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라본 저항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전압은 저항으로 바꾸면 이제 0옴이니까 요렇게 쇼트하는 거다. 그죠? 단락시킨다. 그러면 3옴하고 6옴은 저항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예, 요거는 3 곱하기 6에다가 3 더하기 6을 하니까 얘는 2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합치면 3옴하고 2옴이 직렬 연결이니까 5옴. 역시 저항도 맞는 건 요것밖에 없네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문제도 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나 같이 같다. 그래서 여기 전압을 구하는데 저항이 두 개의 입력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저항은 여기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요건 단락시키고 두 개 합성 저항이 2옴이고 2하고 3이 직렬이니까 5옴이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상교류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13만 2천이네요. 그죠? 자, 13만 2천 볼트이고 선전류가 800, 역률이 80%다. 이제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P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루트 3에다가 132를 곱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0.8을 곱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0.8을 곱할게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키로 하나 지우고 여기 0.8 하면 키로가 하나 날아가죠. 역률은 0.8이니까 8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이거는? 자, 루트 3에다가 그죠? 곱하기 132, 132 곱하기 0.8 곱하기 0.8. 자, 146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46을 찾으면 되는데 맞는 게 없네요. 메가니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메가니까. 얘는 지금 123 킬로다. 그죠? 얘는 킬로고 0.8 킬로 킬로 곱하기 킬로가 메가가 맞는데 답이 없네요. 146.
자, 답이 없는데 아마 요거를 갖다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여기에 13,200을 200 으로, 그죠? 동그라미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우면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가 13.2가 되겠죠. 요걸 계산하시면 14.64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숫자를 하나 지워서 나중에 제가 올려 드릴 때는 요거 지워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50 볼트의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 그다음에 전류할 때 임피던스를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I분의 이제 우리가 V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8 플러스 J6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10 이에요. 그다음 50 입니다. 그죠? 약분하면 우리 5가 되네요. 자, 그래서 5가 되니까 5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나눠주면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실수가 8 이다, 그죠? 허수가 여기 보면 얼마예요? 6 이죠. 그러면 이제 실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항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어 5가 나오려면 4 플러스 J3 이거나 4 마이너스 J3이 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니까 분 자로 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겠거든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냥 계산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인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계산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전압이 있고 이제 전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50 이라고, 그죠? 전류도 쓰면 됩니다. 어떻게? 8 플러스, 예, 6I라고 쓰면 되겠죠. 6I 이렇게. 그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 4 마이너스 3I가 안 나오고 다른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Shift 음 모두, 자, 아래쪽 화살표 누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3번 눌러요. 그다음에 우리 2 번으로 돼 있다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Shift 모두의 아래쪽 화살표 3 번에 1 번으로 바꿔 주시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에 컴플렉스 모드라고 이렇게 CMPLX라고 돼 있다, 그죠? 요게 이제 컴플렉스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드에서 2 번이 컴플렉스 모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 번을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소수 여기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I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기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안 그러면 저처럼 뭐 그렇게 조금 뭐 쉽게 적용해도 되는데, 이게 훨씬 편하겠죠, 계산기 사용하시면. 그죠? 자, 그다음 어드미턴스 A 플러스 JB, B는 뭐냐 물어봤는데, 우리 어드미턴스는 A 플러스 JB다. 얘는 근데 뭐예요? 임피던스의 역수다, 그죠? 서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럽니까?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죠? 컨덕턴스라고 하고,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냥 서셉턴스라 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서셉턴스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네요. 니켈의 원자가가 2다, 그죠? 원자량이 58.7이다. 이 화학 당량은, 자, 우리 패러데이 법칙 W는 KQ에서 이번에는 이제 K 주고 Q 주고 W 구하라는, 석출량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화학 당량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요? 원자가에 대해서, 네, 원자가에 대해서 원자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2 분의 58.7 이렇게 되니까 답이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무효 전력이 Q 바인데 역률이 0.8이라면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력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피상 전력을 PA라고 쓰겠습니다. 유효 전력을 P, 무효 전력을 Q라고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EA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죠. P의 제곱에다가 Q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P 플러스 JQ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우리 P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럼 PA에 어떻게 코사인 시타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 Q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는 우리 PA에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PA 대신에 요거를 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PA 대신에 요 PA를 바꿔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A 대신에 코사인 시타분의 P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써 보겠습니다. 자 P고 코사인 시타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쓰면 Q는 뭐예요? P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역률이 0.8 인데 유효 전력 얼마인가 물어봤으면 이거 지금 나와 있고 유효 전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P는 우리 탄젠트 시타분의 Q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탄젠트 시타는 아까 사인분의 코사인인데 그럼 뒤집어 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Q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 요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0.8 이에요. 그죠? 0.8 사인 세타가 0.6 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분의 4 Q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P탄 하는 건 나중에 우리 전력용 콘덴서 즉 역률 보상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구할 때 이제 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충분히 이 3분의 4 Q를 갖다가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한번 요거는 숙제로 한번 살짝 남겨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간단하게 한번. 자 그다음에 우리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항 3 개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합성 저항은 자 요거를 하나로 먼저 만들어 보면 되죠. 요걸 갖다가 우리 R1, R2를 갖다가 더하는 걸 하나로 만들어 보면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를 갖다가 하나로 보고 자 밑에 거 곱하기 그죠. 그다음에 다 더해 주면 되겠네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답이 첫 번째 답이 되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RLC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기 위해서. 자 직렬회로다가요. 그러면 우리 XL하고 XC가 같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정회로 음 또는 이제 뭐 공진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은 L이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유도성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C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성이 나올 때 그죠. 자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려고 하면 용량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C가 커야 된다.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전자 한 개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얘는 공기 중의 유전율입니다. 그죠? 입실험 제로고 얘는 뭐예요? 1.602 곱하기 10 마이너스 한 개의 전하량이다. 그죠? 1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죠? E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은 우리 쿨롱의 법칙에서 공기 중에 우리 쿨롱의 법칙 쓸 때 앞에 이 계수 K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R 제곱에 Q1 Q2 할 때. 그래서 요 계수들은 사실 요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요건 잘 몰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다음에 아까하고 유사한 문제네요. 저기 유효분 전류를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여기 임피던스가 나와 있고 아까는 뭐예요? 우리 전류 나와 있고 저항에 뭐 저항을 표시했다. 어떻게 앞에 잠깐 가 보면 자 이 문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 전류 나와 있고 우리 저항을 구하는 거였는데 지금 문제는 임피던스가 나와 있고 전류 구하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유효분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죠? 자 우리 전류는 뭐예요? I는 R분의 V가 되겠죠. V는 100 이에요. 8, 6이다. 그죠? 그래서 8 플러스 제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그대로 합니다. 그죠? 네, 뭐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 있다. 계산기로 바로 하시면 돼요. 100 그죠? 그다음 내려와서 8 플러스 6 I는 8 마이너스 6 I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유효 성분 전류죠. 그럼 8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된다. 자 주의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산기 사용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I 하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숫자 먼저 눌러야 됩니다. 그죠? I 6 누르면 안 되고 6I라고 항상 눌러 주셔야 된다. 자 고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옆으로 가서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예 분권 전동기가 기동할 때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동 전류는 작은 게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 기동 토크는 큰 게 좋다. 그죠? 그럼 기동 토크를 크게 한다는 거는 계좌를 갖다가 우리 저항을 작게 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계좌 저항기는 우리 작게 하라. 그죠? 그래야 기동 토크가 얘는 틀렸다. 그죠? 둘 다 틀려. 그럼 둘 중에 이제 얘 둘 중에 한 개다. 계좌 저항기, 계좌 조정기는 최소화하라. 왜냐하면 토크를 갖다가 우리가 크기 위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되니까 예 기동기는 기동 저항은 최대로 하라. 답 3 번이 되겠습니다. 22 번에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에 이용한 제어 방법은 뭐냐면 이 역상제동이다. 그죠? 우리 플러깅이라고 하는 플러깅이라고 하는 우리 역상제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회선제동은 뭐예요? 우리 생긴 에너지를 제동하면서 생긴 에너지를 우리 입력 쪽으로 돌려주는 거고 발전제동은 우리 저항으로 태우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정상 운전에서 회자 건선의 접속을 바꾸면 나타나는 현상은 자 요거 직렬 분권 발전기는 우리 타회자다 그죠? 아니 타회자가 좌회자다 그죠? 좌회자. 좌회자 발전기예요. 좌회자 발전기는 전압 확립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압 확립. 네, 요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잔류자기가 존재해야 돼요, 잔류자기. 그래서 잔류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역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회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 답 4 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류자기가 있어야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잔류자기가 우리가 접속을 바꾸면 잔류자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24 번에 우리 급전선의 전압 강화용 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류 발전기인데 급전선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게 우리 무부하라 그러면 이쪽이 정부하라면 부하가 걸리더라도 어떻게 전압이 증가해야 된다. 그죠? 고렇게 해당되는 게 뭡니까? 우리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인 이 과복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워드 레오너드 속도 제어 방법은 우리가 전압 제어다. 그죠? 전압 제어다. 제어 방법은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가 있고 전압 제어는 정 토크 제어다. 그죠? 그다음에 계좌 제어는 정 출력 제어.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전원 전압이 67%인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알파가 60 도일 때 정류 전압은 얼마인가 물어봤다. 근데 요거는 참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적당하진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상 전파 정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예. 위상 제어라고 그러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위상 제어. 왜? 그래야 이게 알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냥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전파 정류계 저의 위에 우리 VDC는 얼마? 0.9V 하면 이제 끝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원 전압이 67 볼트인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알파는 60 도이다. 이때 정류 전압을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위상 제어 정류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위상 값을 갖다 알파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식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값은 어쨌든 0.9V가 제일 큰 값이에요. 그죠? 0.9V가 제일 큰 값입니다. 자 고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요거는 이제 식을 한번 써 보면 이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잠깐 한번 돌아볼게요. 이 사인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사인파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듣고 잘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평균된 값이 0.9V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알파를 이꼴 60 도에서 트릭을 준다 그죠? 그럼 요까지만 내가 이제 출력이 나오고 다음에 또 60 도에서 나오면 여기서 요렇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그러면 실제로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걸 각도로 계산해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요거를 인제 우리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기에 대해서 우리 주기가 파이예요. 그죠? 파이 분의 1에 대해서 얼마? 여기가 이제 60 도겠죠. 60 도에서 우리 여기 파이까지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사인 파니까 사인 시타를 갖다가 적분을 해 주면 됩니다. 그죠? 시타를 이렇게 적분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인 시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우리가 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요. 사인 시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60도 넣고 여기에 파이를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요거 순서를 바꿔도 돼요. 8 분의 1에 요거 코사인 시타에다가 파이 6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저렇게 하면 8 분의 1이 있고 그죠. 코사인 60 도를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코사인 60 도는 보시면 2 대 1 대 루트 3 에서 요렇게 하면 2 분의 1 입니다. 그죠. 우리가 코사인 60 도는 2 분의 1 입니다. 2 분의 1 이고 그다음에 빼기 예 코사인 파이는 얼마냐? 마이너스 1 이에요. 그럼 다음은 1 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 2 분의 파 파이 이런 형태로 되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한 주기 적분하면 0 부터 파이까지의 되고 마이너스 60 도에서 파이까지 를 적분하니까 2 분의 1 빼기 1 이니까 2 분의 3 요런 형태로 값이 주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2 분의 파이 분의 3 요게 이제 실제 출력이라는 거다. 그죠. VM을 여기 붙여 줄게요. 이렇게. 자 그죠. 그러면 이걸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음. 파이 분의 VM 쓰고 그죠. 여기에 1 플러스 그죠. 2 분의 코사인 알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게 써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결론적으로는 복잡하게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계산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얘가 지금 2 분의 파이의 3VM이 됐는데 여기에 그죠? 그러면 이게 3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루트 2 그다음에 V가 지금 67 이에요. 그죠? 요렇게 해야 이제 실효값이 되니까 요 실효값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2 파이 이거 계산기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복잡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루트 2에 자 그다음에 67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2 곱하기 시프트 파이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45.24 요게 답입니다. 그죠? 45.24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공식을 갖다가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외우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쪼금 뭐 '그 시기 한 문제였다. 그 시기 한 문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외운다 이렇게 보시고 필요 없으면 이제 답만 외우시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우리 임피던스 가가 5%인 변압기의 운전 중 단락되었다. 단락질은 전격 전류 몇 배이냐. 요거는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우리 뭐 단락비하고 이런 거 관계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단락비 K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IN에 IS고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 그랬냐면 5 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100 이니까 결국은 약분하면 20이 되고 자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고? 단락 전류는 20 배가 된다. 그죠? 요렇게 찍어 주시면 되는 문제다. 자 28번 문제는 델타 결선인데 V 결선으로 한대요. 그죠? 그래서 고장 나 가지고 한 대로 얼마 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요건 뭐예요? 지금 물어본 게 우리 공급할 수 있는 한 대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이다. 그죠?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출력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출력비. 맞아요. 고장 전에는 델타였기 때문에 델타의 우리 출력은 세대의 P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V기는 루트 3의 P1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라는 거니까 계산기 눌러 보시면 57.7%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용률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변압기 2 대인데 내가 루트 3 P1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86.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고 얘가 이제 출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출력비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뭐느냐. 자, 외부 회로에 접속하는 게 브러쉬다. 그죠? 정류작용하는 거는 뭐예요? 정류자가 하는 거고. 자, 정류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속 행성하는 거는 계자. 유도 기전력을 유도하는 건 뭐, 이게 전기자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30번에 우리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 접지할 수 있다 하면 Y 결선이라는 뜻이고, 그죠? 자, 상고조파 없앨 수 있다. 그럼 뭐 델타 결선이니까 Y 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1번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자, 이게 DC를 AC로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고 가끔 우리 VV, VF란 말이 나오면 인버터다. 그 다음에 우리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인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VV, VF, 인버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극 고정자 홈 수가 36의 삼성 유도 전동기의 홈 간격은 전기각으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전기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요렇게 N극하고 우리 S극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S극이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전기자에서 이렇게 사인파가 이렇게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한 바퀴 돌면 얘가 360도 돌면 됐습니까? 자, 한 개.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극이 두 개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있을 때 요렇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 그죠? 그 이극일 때는 한 개가 나오고 사극일 때는 어떻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계각이 어떻게 돼요? 이극일 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이극일 때 한 바퀴 돌면 자, 다시 이극일 때 한 바퀴 돌면 그죠? 그게 360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게 이제 주파수가 되겠죠. 이제 이극일 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다. 자, 그러면 우리 사극일 때는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나왔죠. 720도 나왔다. 그죠? 이게 720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720으로.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는 지금 얼마가 나왔다? 360도 나왔고 그죠? 얘는 720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그냥 계산을 해 보면 자, 고정자 홈수가 36이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극수로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눠 보시면 어떻게 돼요? 4를 나눠 보면 극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36을 갖다가 우리 360도로 나눠 보면 홈 한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게 10도가 됐다. 그죠? 홈 한 개가 10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극수 따지지 말고 홈 한 개는 10도예요. 그럼 이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극일 때는 홈 한 개가 그냥 10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사극이면 그 2배 되겠지만 2배 되죠.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사극이면 얘는 20도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따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각 뭐 이런 거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NS 이극이 존재할 때 한 바퀴 회전하면 이 사인파 한 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극이 존재하면 얘가 한 바퀴 회전하면 이 사인파가 이렇게 두 개 나오더라 그죠. 그럼 각도가 어떻게 돼요? 2배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6개 홈이 있으니까 360도로 나누면 홈 한 개당 우리가 10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0도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10도라는 거는 기기각에 해당되는 거겠죠. 기기각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사극을 갖다가 하면 그거의 두 배가 이렇게 각도가 두 배가 되더라. 자, 그러면 그 두 배가 얼마냐? 20 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 번은 우리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거는 기계적 출력이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원선도를 구할 때 하는 시험은 뭐예요? 저항시험, 그다음에 무부하 시험, 그다음에 구속 시험 요런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무부하, 구속 시험을 갖다가 우리는 저무부라고 좀 외워 놓으시고 자, 기계적 출력은 못 합니다. 자, 34번에 동기발전기다. 그죠?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앞선다 그랬다. 그죠? 자, 여기에 동기발전기라고 그랬어요. 이쪽 영역이네요. 자, 그래서 전류가 앞서니까 이쪽 영역이니까 얘는 감자고 얘는 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자작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5 번에 변압기 2 차를 개방했을 때 1차 흐름 전류는 물어봤다. 2차 개방하면 1차 흐름 전류는 여자 전류고 여자 임피던스에 생긴다. 36번 동기조상기의 계좌를 보종여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다. 그죠. 보종여자를 한다는 거는 여기 V 곡선에서 V 곡선이 있으면 이쪽에 쓴다는 거다. 그죠. 그럼 이게 L 역할을 하는 거죠. 뒤진 역률이다. 그죠. 뒤진 역률. 그래서 우리가 뒤진 역률이 뒤진 역률이고 그다음에 L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역률 보상은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뒤진 역률 보상이 아니고 그죠. 역률이 뒤집다는 거니까 앞선 역률을 보상한다 해야 되겠죠. 답이 리액터다 그죠. LC.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더 정리 한번 해 보면 자 이걸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참 시간이 굉장히 흘러가는 거고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뭐 노파심이 생기네요. 그죠. 이걸 또 모르실까 봐. 이렇게 V 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계좌 전류가 되고 여기가 우리 전기계좌 전류가 되겠습니다. 보호가 커지면 같이 올라가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 꼭 제일 작은 데가 여기가 역률이 1 코사인 시타가 1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역률이 앞선 역률이 되는 C 그죠? 진상 전류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뒤진 역률이 되는 L 지상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면서 역률을 보상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때 전기자 전류 IA가 제일 작아진다. 언제? 코사인 시타가 1일 때 그죠? 자 고렇게까지 알아놓으면 크게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60 헤르츠의 삼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맥동 주파수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 반파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60 헤르츠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반파 정류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0 헤르츠예요. 그죠? 그래서 반파 정류기가 요겁니다. 그죠? 반파. 전파 정류기는 어떻게 돼요? 한번 올라오고 한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게 2 배가 되니까 얘가 전파 정류기예요. 그다음에 얘가 뭐 예 삼상 반파입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뭐 삼성 전파. 그래서 전파 정류기는 곱하기 6을 하고 그죠? 얘는 3을 하고 2를 하고 1을 한다. 자 36 번에 38 번에 자 권선형 유도정형보다 농형이 좋은 건 뭐 구조가 간단하다 그죠? 요게 최고다 그죠? 자 그다음에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우리가 등가 임피던스가 6.2 곱하기 6.2 더하기 J의 7이다 그죠? 이게 Z예요. 그죠? 이 문제도 우리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산업기사 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를 쓰면 V에 I에 Z 곱하기 100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I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면 자 고 형태까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10V의 제곱에다가 PZ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곱하기 100 자 요렇게. 자 근데 이 P는 이때 킬로와트가 되고 전압도 킬로볼트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여기에 우리 이게 리액턴스죠. 그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 Z 대신에 그냥 X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X를. 자 요렇게. 자 그럼 써 볼게요. 자 우리 퍼센트 X는 어떻게 돼요? 10V의 제곱에다가 P에다가 X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돼 있고 V는 얼마입니까? 지금 1차측이라고 했으니까 2000이니까 2 쓰면 되겠죠. 2의 제곱. 자 그다음에 이게 10kV다 그죠? 용량이. 그러니까 여기 얼마? 10의 제곱 곱하기 7. 자 요거 계산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0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7 나누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17.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17.5를 갖다가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7.5가 없네요. 제가 잘못 적었다. 그죠? 여기 10kg는 P의 제곱이 아니고 P다. 그죠? 자 여기 자 요거 제곱이 아니고 P잖아요. 그죠? 10 이잖아요 10 그냥. 맞죠? 예. 잘못 적어서 그랬다. 그죠? 그래서 요게 1.75가 되겠다. 그죠? 답이 4 번이 되겠습니다. 4 번. 자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자 여기에 예 1.75가 되는데 이게 퍼센트 리액턴스는 예 10V의 제곱에 PZ 이렇게 거든. 그러니까 다시 쓰면 10 곱하기 V가 우리가 지금 여기 2 니까 그죠? 2의 제곱 그다음에 이게 10 이니까 곱하기 예 7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왔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직류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쓰려고 그러면 자 우리 복권 발전기는 분권으로도 쓸 수 있고 직권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직권 전동기는 인제 어떻게 되고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우리 분권은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권을 갖다가 단락시켜야 돼요. 직권을 단락시켜요. 이렇게. 직권을 단락시켜요. 4 번 3 번이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권을 쓰고 오면요. 분권을 개방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집단 직이지만 집으로 했습니다. 집단 예. 예 붕괴인데 원래 그냥 붕괴로 이렇게 그 식당 붕괴로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회로용 예 우리 덕트는 50% 까지 가능하죠. 일반은 20%다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42 번에 우리 플로우 덕트 공사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끝부분은 막아야 되고 예 플로우 덕트는 접촉 공사해야 된다 그죠? 예외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해야 된다. 43번 문제는 우리 4 개소에서 한 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멸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하나, 둘, 셋, 4 개서 이제 여기 있는 전 등을 하나 전멸하고 싶어. 그랬을 때 3로 스위치는 몇 개고 4로 스위치는 몇 개냐. 자 3로 스위치는 무조건 뭐예요? 3로 스위치는 무조건 몇 개? 2 개입니다. 3로는 2 개. 그래서 얘 틀렸고 그죠? 얘 틀렸고 얘 틀렸고. 3로는 2 개. 그러면 나머지는 4로다 그죠? 만약에 5 곳 해도 3로는 2 개. 됐습니까? 3로는 뭐 3로는 2 개입니다. 3로는 2 개. 자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선용 차단기의 교훈은 뭐냐 이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 이렇게 될 거고요. 차단기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배기가 되고 얘는 타임 스위치거든요. 자 그래서 답이 여기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니까 1 번이네요. 그죠? 누전 차단기는 E 뭐 ELB 자 E 그죠? 자 그다음 45 번에 우리 전주의 길이가 16 미터이고 설계 하중이 6.8 킬로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얼마나 이제 묻어야 되느냐. 예 보시면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는 6분의 1을 물어야 된다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15에서 16 이면 2.5를 묻고 2.0을 묻고 그다음에 16 초과하면 2.5를 묻어라. 자 요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 이니까 이게 2.0이 아니고 2.5를 묻고 그죠? 그다음에 2.8 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2.5를 갖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을 넘으니까 2.5 그죠? 16 16 초과하면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압 가공 인입선은 우리 저압 가공 인입선 유일하게 뭐 5m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저압이다. 그죠? 저압 직류 전압. 자 우리 직류 전압은 1500 볼트다. 그죠? 1000 볼트는 뭐 교류다. 그죠? 교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구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압, 고압, 극고압. 여기는 7kg다. 그죠? 여기는 우리 1000 그다음에 1500 그래서 얘는 교류. 교류일 때는 어떻게 1000 직류일 때는 1500 이고 자 7kg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하면은 우리 어 고압 7kg 초과하면 덕고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48 번에 SF6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어 G10이라는 가스 우리 차단기에 쓰는 이제 우리 소가스죠. 그래서 우리 소가스인데 육불화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육불화항, 육불화항 이렇게 합니다. 그죠? 발음도 어렵네요. 그죠? 이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자 무색, 무치, 무해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2.5에서 3 배다. 자 압력이 그다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소능력은 공기보다 좋다. 그죠?
좋다 해야 되는데 나쁘다 돼 있다 그죠. 100배 정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방수용 콘센트 기호인데 자 방수용은 워터프루프해서 이게 방수용이다 그죠. LK는 뭐예요? 락킹이니까 이게 실제는 뭐 리크 프루프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빠짐 방지하는 거다 그죠. 빠짐 방지용.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닥 부착 그죠. 자 요거는 접지극 그죠. 접지극 붙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붙이. 바닥 붙이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워터프루프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이 1 번이다. 자 그다음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공사의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여기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에 의해서 한다. 그때 값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우리 IG에 대해서 150 이고 네 그다음에 300 이고 600 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단 장치가 1 에서 2초 사이 얘는 1초 이내 이러면 이제 요렇게 값이 변한다. 자 그다음에 음 자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자 나오잖아요. 자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뭐 자기 용착 찍어 주시면 됩니다. 리노 테이프는 연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기 울타리 시설입니다. 자 수목과 이격거리는 30cm, 전선의 지름은 2.0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간격은 2cm이다. 전기 울타리 자 전기 울타리 250 볼트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전선의 지름은 2.0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 자 기둥 사이 이격거리는 2.5 cm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 번이다. 자 인류하는 것 인류하는 애자는 뭐예요? 우리 인류애자. 자 현수애자를 쓴다. 그죠? 됐고 그다음에 우리 금속관에 넣을 때는 항상 이 관 속에 전선이 2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관이 2개 있다 그러면 2개 있다 그래도 뭐예요? 1 번 자 2번 전선이 있으면 2번 전선도 일로 가야 되고 1번 전선도 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다 똑같은 관 안으로 전선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55 번에 2차 접근은 3 미터 내외 위험 반경입니다. 그죠? 위험. 3 미터 내외 전주가 있다. 전주가 쓰러졌을 때 3 미터 안에를 갖다 우리 2차 접근 상태로 한다. 그죠? 자 80 암페어 나왔네요. 그죠? 1.6 폐의 우리 차단 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돼요? 63 빌딩 160에 400 이다. 그죠? 그래서 63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여기는 우리가 2 시간이다. 그죠? 2 시간이니까 이하면 어떻게 돼? 1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2 시간이니까 120 분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세트를 풀고 있습니다. 자 57 번에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대한 지선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안전율 2.5 4.31 그다음에 소선의 3 가닥 이상 소선의 지름 2.6 이게 틀렸다 그죠? 2.6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답이 틀렸다. 자 그다음에 우리 중성선은 무슨 색깔을 써야 되느냐? 갈흑, 회, 청 청색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선행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 회로를 우리는 인트로기라 한다. 그죠? 인트로. 자 그다음에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공급받을 때 수용량서 이런 것들이 뭘 쓰느냐. 우리 피레기를 써야 된다. 그죠? 피레기. 자 요거는 쭉 한번 읽어 보시고 피레기 설치 장소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산업기사 기사에는 실기도 나온다. 자 어쨌든 지금은 피레기가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총 이제 5 세트를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중간에 해설 중에 뭐 살짝 이렇게 뭐 숫자랑 요런 거 쪼끔 잘못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고거는 그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인제 3 회차에 이제 대한 내용은 지난주부터 지난번부터 쭉 올려서 총 한 뭐 영상이 한 10 개쯤 될 것 같은데요. 자 고거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자료는 제가 틀린 것 좀 수정해서 자 인터넷 제 블로그 쪽에다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참 하나 더.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틀린 것들이 있으면 고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쪼끔 찾아보시고 좀 수정을 해 주세요. 이게 숫자다 보니까 이게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